예, 데일리 핵심 이슈 분석을 통해서 오후장 트레이딩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파이널 체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우신 와운의 파트너랑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널 체크 성공 투자를 위한 오늘 핵심 이슈 첫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 진정세 속 여행주 강세 순환매가 기대되는 콘택트 관련된 종목은 콘택트 관련된 종목 내에서 순환 상승 흐름이 이제 눈에 띄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여행주가 좀 급등을 했는데 지금 뭐 여행주 현재 시점에서 추격 매수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여행주를 포기한다면은 향후 어떤 콘택트 기업에 집중을 해야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 금융시장에서 여행주라든지 뭐 항공주들 이러한 종목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이제 관련된 섹터 내 종목군들의 최근 뭐 한 달간 두 달간 흐름들을 보게 되면 사실 바닥권에서는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왜 이러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느냐? 일단 센티멘탈 측면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 확진자가 국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확산세에 있다가 지금 이제 축소가 되는 그러한 그림들로 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백신이라든지 뭐 금일 이제 셀트리온 뉴스도 있었지만 어떤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이러한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 먼저 주가에 반영을 시키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가운데 결국은 도태되는 기업들은 도태가 될 것이고요. 그 안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모든 것들을 또 쟁취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까지 감안이 되다 보니까 주가 퍼포먼스 자체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실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일단 뭐 질문해 주신 뭐 여행이나 항공주, 금융시장에서 강한데 어떤 대안이 없겠느냐 내지는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되느냐라는 관점이라면 저는 이제 대안을 찾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일단 큰 그림 내에서는 소비주를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소비주들도 보면 소비주라고 하면 이제 사실 범위가 굉장히 좀 광범위할 수가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이미 조금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서야 이제 바닥권에서 터닝이 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음식료라든지 의류 업종이라든지 내지는 뭐 어떤 사치품을 다루는 그런 업종들 뭐 이제 약간 헬스케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이미 한 차례 또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이제 치과 관련된 종목군들 한 차례 움직였었고요. 이제 뭐 톡신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어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는 섹터나 종목군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미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아직도 안 오른 종목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지금 시차를 두고 뭐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이클이 이제 본격화되고 그리고 이제 야외 활동이 이제 만약에 하반기 중으로 네. 본격화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야외 취미 활동과 관련된 종목들도 좀 각광을 받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야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 옷도 사야 되고 예. 화장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어떤 야외 활동과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 중에서 올해 하반기 때 실적이 탁월하게 예. 좀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그 일단은 뭐 지금 야외 활동 얘기를 하시니까 일단 언뜻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 하면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죠? 지금 뭐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스크가 일단 저는 가장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스크를 벗게 된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본다면 화장품 섹터를 모른 척할 수는 또 없어요. 그런데 화장품 섹터가 사실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높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 어떤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굳이 이 안에서 그나마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나마 이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갖춰진 기업들을 꼽아보자면 일단 네오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한 3, 4일간 좀 오르긴 했어요. 눌러주는 구간을 한번 잘 포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좀 작은 종목군에서는 본느라는 종목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어제 슈팅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눌려주는 자리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뭐 야외 외출이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뭐 의류 쪽으로 만약에 이제 본다면요. 일단 의류 쪽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어느 정도 값어치가 나가고 하는 의류를 다루는 그러한 섹터군의 종목들이 좀 낫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하나 있긴 합니다. SJ그룹이라는 종목이
이미 바닥권에서 최근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제 막 시작을 한 종목 더 네이처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더 네이처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캐리어가 또 주요 판매 품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행주에서 한번 추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쪽으로 아이디어를 한번 계속 파생시켜 나간다면 사실 소비주라는 개념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찾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찾는 작업들을 계속 하시면서 그러한 쪽에 투자를 하시면 어떻게 보면 리스크는 굉장히 제한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내수주 투자 아이디어는 또 이제 또 중국 쪽에서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 내수 대표주면서 또 중국 소비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중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지금 뭐 중국 소비와 어떤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종목. 이제 꼭 중국 소비는 아니어도 일단 대형주 단에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제 작은 단으로 넘어오자면 사실 조금만 섹터 범위를 넓혀서 이제 중국 소비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과거에 한 차례 이제 집단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섹터군인데 사실 이제 게임 업종도 다시 봐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게임 업종을 우리가 그 네이버나 카카오, NC소프트가 올라가는 그 시절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언택트 3대장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사실 이 게임도 보시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과금을 하게 되고 지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단순하게 우리가 언택트 섹터로만 볼 게 아니라 어떤 소비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한번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때마침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웹젠이라든지 뭐 컴투스라든지 뭐 내지는 펄어비스라든지 이미 대형 종목군들에서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뭐 게임주 얘기 나온 김에 뭐 엔터 섹터도 좀 약간 좀 토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좀 대한민국 엔터 3사가 뭐 JYP 엔터, SM, 뭐 YG 엔터 그리고 예. 지금 최근에 이제 강자로 등극한 게 이제 빅히트 엔터잖아요. 예, 예, 예. 물론 뭐 빅히트 엔터 방탄소년단은 뭐 온라인 콘서트도 돈 받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도 아무래도 온라인 콘서트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오프라인 콘서트, 그러니까 글로벌 투어를 돌아야 또 천문학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럼 글로벌 투어가 과연 언제 뭐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예. 그리고 엔터주는 현재 시점에서 콘서트를 못 해갖고 약간 좀 소외받고 있지만 그 엔터주들의 투자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시점이 언제일지까지 네,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질문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자유로운 코너네요. 예. 그 일단 그 제가 이제 엔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시각 자체는 사실은 코로나가 오히려 엔터주들한테는 덕이 됐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언택트 콘서트라는 게 발생이 된 건데 사실 이 언택트 콘서트 같은 경우 그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도 가능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해외에서 콘서트를 하게 됐을 때 이 해외에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하면서 국내에 있는 온라인으로 이제 언택 콘서트를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OPM을 더 올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진율 자체가 올라가게 되고요. 거꾸로 뭐 국내에서 하는 콘서트를 해외 쪽에 생중계를 하면서 거기서 또 일정 부분의 이제 비용을 받게 되는 그러한 구조로도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라면 사실은 코로나 시대 때문에 당장은 피해를 받지만 오히려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추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식이 되려면 글쎄 이제 각자 의견은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아무리 빨라도 뭐 한 3분기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주가 자체는 그 이전에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앞서 이제 뭐 항공이나 뭐 여행이나 기타 뭐 소비 관련된 섹터들을 쭉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엔터 섹터도 뭐 앞서 또 게임 섹터도 말씀을 드렸죠. 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엔터 섹터도 현재부터 이제 관심을 지금 당장부터 좀 가지셔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관련된 종목군에서는 JYP를 일단은 탑픽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제일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타 이제 다른 뭐 SM이라든지 뭐 내지는 YG라든지 뭐 빅히트라든지 모두 한번 잡아볼 포인트들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빅히트 같은 경우도 사실 상장 이후에 이미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상쇄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떻게 보면 빅히트가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좀 편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이제 제외해 놓고 다시 보실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뭐 이거 대본에도 없는 어떤 다양한 토크를 지금 현재 나누고 있고요. 박원신 파트너가 약간 좀 지식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출연할 때는 제가 돌발 질문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시장의 주도권이 막 갑자기 IT에서 뭐 내수주로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수주 중에서 낙폭과대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순환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2분기 정도 되면은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이제 폭발하면서 일부 내수주들에 대한 어떤 역할론이 이제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수주 내에서 옥석을 잘 가리셔갖고 국내 그리고 중국 내수주로 중국 소비주로 동시에 이제 편입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차별화된 실적 모멘텀을 보여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면 시장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요. IT 제품 판매 증가 속 OLED 특수 기대 진짜 수혜주는 뭐 올해는 뭐 작년보다 스마트폰도 많이 팔릴 것 같고 어차피 뭐 중소형 OLED의 최대 전방 산업은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폰이 많이 팔릴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분야가 OLED. 그러면 이 OLED 시장이 이제 성장할 때 주가가 의미 있게 상승할 수 있는 아직 덜 오른 종목, 예, 의미 있게 앞으로 덜 오를 오른 수 있는 종목. 종목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덜 오른 종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귓전에 맴도는데 일단 사실은 이제 우리가 IT 섹터 지금 다들 좋다고 하잖아요. IT 자동차 대표적으로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섹터인데 IT는 뭐 사실 크게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나뉘게 되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제일 만만한 종목이 있죠. 이미 LG 디스플레이가 제일 만만합니다. 사실 실적 자체도 터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 업종을 보는 시각 자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이 사실은 몇 년간 좀 진행이 됐는데 이게 중간에 지금 코로나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아이들도 이제 집에서 학습을 하게 되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노트북의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2020년에 증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LCD에서 OLED로 넘어가야 되는데 LCD를 지금 접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수요가 당장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쇼티지 현상이 사실 이미 디스플레이 업계 내에서 LCD 쪽에서는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OLED 시장의 성장에 대한 수혜도 받지만 어떤 이러한 LCD 시장의 쇼티지 수혜도 같이 실적 측면에서는 당장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이 일단은 뭐 탑픽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큰 그림 내에서는 디스플레이 업종 내에서 이 LCD 시장 자체가 당장 뭐 한 2021년까지는 이러한 쇼티지 현상이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기본적으로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LCD 쪽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밑단에 있는 기업들 자체가 도태된 기업들이 최근에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쇼티지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이 대부분의 이제 수익을 쟁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실적 자체만 보면 밸류에이션 자체는 굉장히 싸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일단 이라이콤이라는 종목을 수혜주로 보고 있고요. LCD에 이제 BLU를 만드는 회사죠. 실적이 이미 3분기부터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찍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추세라면은 2021년 연간 실적 자체도 거의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모멘텀도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쪽은 많이 올랐어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정통 OLED 쪽으로 보자면 일단 OLED 섹터도 뭐 관련돼서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일단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FNS테크라는 종목을 좀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이 OLED 업종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에 앞서 언급드렸지만 LG 쪽에서 선제적으로 좀 투자가 들어간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추가적인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그 밑단에 있는 밸류체인 종목들이 실적이 상승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이즈가 최근에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반복이 됐었는데 이 FNS테크라는 종목은 관련돼서 수주 자체를 굉장히 탄탄하게 이미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예측 가능한 어느 정도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한 실적, 예측 가능한 그러한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여전히 좀 쌉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이제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서는 ICD라는 종목도
우리가 한번 OLED 업종 내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이라이코, FNS테크, 뭐 ICD 같은 종목들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쯤 되면은 이제 박우신 파트너의 오후장 관심주가 매우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고 그 종목의 뭐 투자 포인트, 매매 전략까지 쭉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좀 말씀드릴 종목은 컴투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앞서 이제 소비 관련된 섹터들을 제가 언급을 드리면서 잠깐 이제 게임 섹터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뭐 비슷한 관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어떤 소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컴투스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일단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외자판호로 획득을 했는데 사실 이 외자판호를 이번에 획득한 부분이 컴투스가 대표작으로 컴투스의 대표작인 서머너즈 워에 대한 외자판호였단 말이죠. 근데 이 외자판호를 최근 들어서 국내 업체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중국 업체와 어떤 협력 관계 상에서 내자판호를 획득을 해서 진출을 하고 하는 기업들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컴투스 그리고 NC소프트 그리고 펄어비스 이러한 회사들이 사실 3년 전, 4년 전에 이 외자판호 획득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 중에 지금 컴투스만 12월 달에 일단 획득을 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컴투스의 대표작인 서머너즈웨어의 중국 쪽 매출, 중국향 매출 자체가 향후에 어떤 성장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사실은 이제 게임하면 결국은 신작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컨텐츠 업종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IP 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최근에 이제 컴투스를 제외하고서라도 웹젠이라는 회사도 사실 이제 전민기적 2라는 이제 웹젠의 대표작인 뮤의 IP 게임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주가가 리레이팅이 되고 있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도 동사의 이제 대표작인 서머너즈워의 IP 게임이 100년 전쟁을 1월 말에 이제 대만 게임쇼에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쎄요, 일단 정확한 일정은 2월 달에 있을 컴투스의 IR에서 밝히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한 3월 정도로 지금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동사의 대표작으로 파생되는 IP 게임 내에서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이 창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동사가 현재 기록하고 있는 실적 그리고 동사의 신작 모멘텀과 외자판호까지 감안을 한다면 밸류에이션을 추가적으로 섹터 내에서 줄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종목을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 한 두 차례 크게 움직였어요. 예전에 서머너즈워가 처음에 나올 때 한번 대시세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스카이랜더스라는 게임이 신작 모멘텀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시세가 한 번 더 났었다가 사실 그 반응이 별로 좋지 않자 다시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올라가는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은 조금 다른 게 바로 앞선에 있었던 이제 스카이랜더스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가 이미 글로벌리하게 성공을 했던 게임의 IP 게임이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성공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이라면 이번 파동 내에서는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금일 관심 종목으로 컴투스를 한번 제시를 하고 이 종목 목표가 한 25만 원 정도 좀 중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한 15만 원 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컴투스, 서머너스 원하는 핵심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차를 두고 신장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투심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하고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우신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